대통령이 내달 부과할 상호 관세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민자 53만 명이 다음 달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이스트리버에서 여성의 시신이 떠올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여행을 나섰던 한인 가족 3명의 흔적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거주 남성이 테슬라 매장에서 반머스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무리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I9 양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마가모자를 착용한 남성을 향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부과할 상호 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 대상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효할 관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가 밝힌 상호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하는 공보에서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를 언급했는데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만큼 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발표할 관세 정책을 즉시 발효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비스트는 기업들에게 앞으로 6개월 안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면 직접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관세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자 53만 명이 다음 달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53만 명의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내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은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 199명을 베네수엘라로 송환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행정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미국 내 쿠바, 아이티,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등 국적의 53만 명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국적의 이민자와 그 직계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공고 30일 뒤인 다음 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자가 갱단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은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199명을 베네수엘라로 송환 조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2일 미국과 협상 끝에 추방 항공편을 다시 수용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추방 절차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지난달 송환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외국계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트렌데 아라과 소속 베네수엘라인 238명을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소로 강제 이송한 데 이어 석유 기업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갈등을 빚던 양국은 22일 불법 이민자 송환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이스트리버에서 여성의 시신이 떠올라 수사 당국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강 인근에서는 혈흔이 가득한 벤츠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 대변인은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퀸즈 풀토튼 인근 크로스 아일랜드 블러바드와 토튼로드 인근 강에 의식 없는 사람이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45세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강 위에 떠올라 있었으며 긴급 구조대가 여성이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보행자가 스로스넥 브리지 인근에 위치한 리틀베이 공원에서 조깅 코스 주변을 걷다가 물가에 떠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신이 떠오른 곳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는 뉴욕 번호판이 부착된 흰색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운전석 뒷문에는 혈흔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현장에 도착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전 차량 내부를 면밀히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벤츠 차량의 흰색 가죽 시트 내부에도 혈흔이 가득했으며 운전석에는 피가 고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성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평소 조용한 동네로 알려져 있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t's New York, so anything can happen, but I wouldn't expect this to happen when I'm here. It's definitely shocking and a little alarming considering that we live so close and then it could be anybody we know. 또 다른 주민은 사건 발생 지역은 주말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족 단위로 모여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곳이라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나섰던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된 지 10하루가 지났습니다. 지역 셰리프국 등이 다양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실종자 전단을 배포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하는 등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한인 모녀 33세 이지연 씨와 59세 김태희 씨, 그리고 이모 54세 김정희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13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기상 상태 속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실종된 지 10하루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We've searched all the Forest Service roads along that area. It was a very hot burning fire for a long time. The cars are very hard to identify and they are working to try to identify those cars. We've also checked all the hospitals. We haven't had any contact. 실종 당시 이들은 2024년형 흰색 BMW 렌트카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려 있어 이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차량 번호는 9KHN768입니다. 이들이 당초 계획했던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도로로 우회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종 당일 라스베거스로 향하던 40번 프리웨이에서 벗어나 66번 도로로의 우회가 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씨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이들이 66번 도로로 갔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헬리콥터와 경찰견까지 투입해 실종 지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의 존 팩스턴 공보관은 현재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때까지 지상 수색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하면서 실종된 가족의 차량과 휴대폰 GP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 일행은 당초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 거주 남성이 테슬라 매장에서 반마스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무리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정부 효율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 비효율 부서 폐지 등에 반발해 테슬라 매장 시위가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인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있은 반 머스크 시위에서 집회자들을 향해 한 남성이 차량을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앤드류 두틸로 밝혀졌으며 팜비치 카운티 경찰청에 따르면 두틸은 저속으로 차량을 몰며 시위대가 급히 해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틸은 고속으로 달리며 시위대를 해칠 마음은 없었으며 저속으로 운행하며 시위대를 흩트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운전자 두틸은 경찰에 체포돼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위대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연방자금 및 인력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습니다. 위 전역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겨냥한 테러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테슬라 신차 배송 전 보관용 주차장에서 방어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 화재가 발생해 사이버 트럭 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리건주에서도 8개의 화염병을 테슬라 매장에 던진 남성이 체포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고용 자격 확인서인 I-9 양식 및 이민 당국의 단속 대비 등을 안내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직원의 I-9 양식을 작성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의장을 맡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는 I-9 양식으로 불리는 고용 자격 확인서는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인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현재 채용 중인 모든 직원과 일부 퇴직한 직원에 대한 I-9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는 I-9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점검이 있기 전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관 요구 기간은 근무 시작일부터 3년 또는 퇴직 후 1년 가운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연방이민국으로부터 I-9 양식에 대한 감사 통지를 받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당황하지 말고 이전 서류를 절대 파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9 양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I-9 양식 미비 또는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붉은색 메간 모자를 착용한 남성을 향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소리를 치는 여성이 모자를 빼앗으려다 넘어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인우 기자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주 맨해튼 28스트릿역으로 진입하는 6번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붉은색 마가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에게 언성을 높이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소리칩니다. 이어 남성의 모자를 낚아채려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뒤따라 뛰다가 넘어집니다. 해당 영상은 지하철 이용객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은 뉴욕시는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운영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며 여성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마가 모자를 쓴 남성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소리쳤고 남성은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후 남성이 모자를 살짝 들어올린 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열차에서 하차했고 여성은 그의 모자를 빼앗으려 따라 내렸습니다. 플랫폼에서 여성은 남성을 뒤쫓으며 모자를 잡으려 손을 뻗다가 그대로 플랫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보수매체 트렌딩 폴리틱스의 공동 소유주인 콜린 러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마가 모자를 빼앗으려다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적은 뒤 인과응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여성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을 넘었다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NYPD에 따르면 브루클린 카나시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이스트 101번가와 플랫랜드 애비뉴 근처에서 54세의 택시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승객이 차를 세우라고 해 택시에서 내린 후 승객은 기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스스로 운전해 브룩데일 병원으로 갔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객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5,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까지 낮추는 리저널 슬로우 존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퀸즈 브로드 채널 구역 0.16 스퀘어 마일, 브루클린 덤보 구역 0.18마일, 브롱스 3 아일랜드 구역 전체 0.42마일,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구역 0.25마일 등 4곳입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최근 5년 내 최소 1명에서 5명의 사망교통사고와 최대 12명의 부상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지정된 존은 지난해 말 지정된 맨하탄 카날 스트리트 남단 구역입니다. 교통국은 새로운 슬로우존 구역 차량 제한 속도 표지판 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오늘부터 모리스 에섹스 노선 일부 역에서 출발하는 왕복 기차 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켓스타운, 마운트 올리브, 넷콩, 레이코 팻공, 마운트 알링턴 역에서 출발하는 통근자는 탑승 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 브로드 스트리트 역이나 서민 역에서 환승해 뉴욕 펜 스테이션으로 가야 할 경우 승무원에게 알리면 환승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개 역으로 복귀할 때에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I-80 고속도로에서는 최근 싱크홀에 이어 대량의 지하 구멍까지 발견됐고 결국 수리 작업을 위해 해당 구간은 폐쇄됐습니다. 맨하탄 카지노 제한이 승인되면 거대한 공공 워터프론트 공원이 올해 말에 미드타운 이스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OJB 랜스케이프 아키텍처에서 공개한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솔로비에프가 콘 에디슨 발전소 부지를 18,000제곱피트 규모의 중앙 잔디밭, 1.2마일 길이의 통로, 경치 좋은 정원방, 38번가와 41번가 사이 1번가 동쪽에 700피트 길이의 이스트리버 산책로가 있는 오아시스로 탈바꿈합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7,000제곱피트 규모의 어린이 놀이공간, 6,000제곱피트 규모의 고요한 휴양지, 폭포식물 정원, 커뮤니티 센터, 야외 원형극장, 6개의 음식 키오스크가 포함됩니다. 개발업체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원의 장기 유지 관리, 보안 및 문화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남아공 살다냐에서 열린 웨스트 코스트 에어쇼 2025에 참가한 항공기가 고개 비행을 선보이다 갑자기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비행기 기수가 지상을 향해 빠르게 하강하다 그대로 지면과 충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기를 조종한 비행사는 남아공 국적의 베테랑 조종사인 제임스 오코넬로 이번 에어쇼에서 안정적인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조종사를 제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기체는 남아공에서 제작한 항공기로 현역 비행에서 은퇴하고 에어쇼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